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진도별 경제학 객관식 모의고사 제 6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함수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함수예요. 자, 1번 단기에 평균 생산물이 증가하면 한계 생산물은 항상 평균 생산물보다 크고, 여러분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아시죠? 여기 1번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자, 만약에 평균이다 라고 하면 에버리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목욕탕의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균 학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목욕탕에 물이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한 바가지 물을 추가적으로 부어요. 플러스 1. 이게 우리는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지금 목욕탕의 물의 온도가 40도씨예요. 근데 이 40도씨보다 좀 더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평균 온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붓는데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걸 평균 생산이 올라간다,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평균 온도인 40도씨보다 뜨거울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똑같을까요? 당연히 뜨겁지. 그래서 얘가 왜 올라갔니? 라고 하면 평균 생산보다 한계 생산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요,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완전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만드는데 우리가 소비할 때 콜라, 사이다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생산할 때도요,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완전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동일한 생산 요소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산, 아웃풋을 하는데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노동을 5개, 자본을 5개. 이때 Q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5 플러스 5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B와 같이 노동이 10개, 자본은 빵개 이렇게 돼도요, 여기 10 플러스 빵은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완전 대체가 된다. 똑같은 생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볼게요. 장기적 현상인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불변 감소는 단기적 현상인 수학 체감과는 각각 양립할 수 있다. 맞죠? 우리 규모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에 대한 얘기는 규모의 경제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노동과 자본을 뭐 람다배만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이 규모 Q가 몇 배나 증가하니, 그래서 이 람다배에 K승 하면 이게 K차 동차 함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노동과 자본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장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바로 규모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단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변화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단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학 체감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단기냐 장기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학 체감 법칙이 성립하면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과잉 노동력을 억지로 안고 있던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에서는 한계의 기술 대체율이 0보다 작을 수 있다. 너무 많은 노동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때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4번이라 할까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작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5번 볼까요? 5번 보시죠. 5번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무한대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대체 가능성이 한계 기술 대체율이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때요, 이게 등량 곡선이 우하형하는 직선의 형태가 될 때는 완전 대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 본 것처럼 완전 대체제 관계다라고 하면, 대체제 관계가 되면 이때는 노동과 자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기술 대체율이 무한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우하향하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 탄력, 우리 나중에 이거 할 거예요. 대체 탄력성은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한계 기술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보시면 MRTS입니다. 한계 기술 대체율은 LK는 요거는 어떠한 일정한 상수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계 기술 대체율은, 자, 다시요. 한계 기술 대체율은 뭡니까? 라고 하면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요. 요거 좀 헷갈리시면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요거는 저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될 테니까 대체 탄력성까지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빼버리시고요. 우선은 이게 안 없어지네요. 우선은 요거만 놔둘게요. 한계 기술 대체율만 하도록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인데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나타내면 이거는 어떤 우하형은 직선되는 건데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려면 맞아요. 수직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과 K가 됐을 때 등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TS인데 이게 무한대가 되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노동을 2개 했고 자본을 2개 했는데 자본을 3개로 하나 더 증가시켰어요. 그래도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한계 생산이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동일하게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이 빵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빵이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인데 A에서 B로 가게 되면은 여기다 정리할게요. A에서 B로 가게 되었을 때, 자, 노동은 2로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노동은 2로 가만히 있는데 자본이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동일한 등량 곡선상에 있으니까 생산량이 동일하게 변화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을 한 단위 변화시켰는데 생산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자본의 한계 생산이 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2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등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도 마찬가지고요. 등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갈수록 L과 K가 더 많아질수록 여기가 생산량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형 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무차별 곡선 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복점이라는 점을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등량 곡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레이더 모양 같이 나타낸 거죠.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이 있고 여기 K가 있으면 자, 그래서요. 여기에 점점점점점 해서 보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을 그려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D점 한번 볼게요. 4번 D점에서는 자, D점이면 지금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하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D점이 여기에 위치했는데 D점이 여기 위치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량이 어디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생산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좌상방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자본은 늘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아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은 0보다 작고요. 자본은 늘릴수록 좋은 거니까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4번 보시면 D점에서는 MPL이 양이다가 아니라 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것들은 뭐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A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색깔을 칠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점. 그럼 이건 뭐야? 등량 곡선이 수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실하게는 딱 돼 있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분계선 할 때 우리가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수직과 같은 느낌이 되고 여기서는 우하향하는 느낌이고 여기서는 수평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나와 있는 게 잘못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뭐 간단한 문제네요. 3번 보시면 만약 생산함수가 5L 플러스 10K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등량곡선 구하세요 라고 하면 등량곡선은 K로 정리하시면 돼. K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K로 정리하면 자 5L 전리 넘어가고요. 1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0분의 5L 더하기 10분의 Q 이렇게 돼요. Q는 이제 등량곡선 얼마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바로 요게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뭡니까? MRTS입니다. MRTS LK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까지 맞고요. 1번 맞고요. 노동과 자본이 완전 대체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비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대1이냐 1대2냐 그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더하기로 돼 있는 완전 대체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번 보시면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가 이루어진다? 아니요. 이 경우도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CRS 이렇게 얘기합니다. C가 뭐예요?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이니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우선 첫 번째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규모는요. 주로 장기를 얘기하고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거야. L과 K를 우리가 동시에 K배만큼 증가시킨다라고 할게요. K배만큼을 증가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다가 LK를 K배만큼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5 여기다가 K배만큼 할까요? L 더하기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이렇게 있고 여기다 K 이렇게 됐네요. 그랬을 때 요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걸 살짝 끄집어낼게요. 앞에 K를 끄집어냅시다. 그러면 K를 끄집어낼 수 있고 이게 크게 묶을게요. 5L 플러스 10K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대문자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이야. 자 그러면 L과 K를 동시에 K배만큼 증가시켰는데 전체 Q의 K만큼 변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그쵸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딱 2배 증가하게 되면 일자 동차고 그래서 CRS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생산을 할 때요 5번에 보시면 극단적인 요소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살짝 5번 한번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뭘 먼저 그려주셔야 됩니까 하면 주문이요 해서 등량 곡선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있어. 저거 기울기가 보통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Q0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살짝 이제 색깔을 칠하게 되면 우리가 생산할 때 요 안에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 거야. 요 안에서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당신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합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야. 여기 몇 개 노란 색깔 5개 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비용선이 요게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MRTS인 거 아시죠? 여기서 나오는 게 MRTS, L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등비용선이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할게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MRTS가 있는데 LK가 있는데 이건 2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R분의 W가 등비용선이야. 근데 얘가 많이 크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R분의 W가 큰 거니까 자 색깔을 우리가 빨간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더 큰 거야. 너 이 점 선택할래? 이 점 선택할래? 이 점 선택할래? 이렇게 되면 어느 점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색깔을 칠했잖아. 요거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가장 안쪽으로 가는 게 비용 극소화가 되는 것이니까 어느 점이 됩니까? 하면 바로 이 점 A라고 할게요. A점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A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때는 바로 선택점이 노동은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요. L은 빵인 구석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산함수 어떻게 돼 있어? 생산함수가 여기 Q는 OL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L이 빵이니까 생산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 Q는 10K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등비용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K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저거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생산량이 지금 몇 개 생산하느냐 안 주어져서 건데 만약에 생산량이 Q0가 100이라면 이렇게요. 100이라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나는 K만 K만 생산할 거야. 그럼 여기다 10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몇 개의 자본을 투입합니까? 하면 10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랑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MRTS가 있는데 MRTS LK가 훨씬 더 커요. R분의 W보다 커.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MRTS가 느낌이 뭐예요? 그렇죠. 자본 대비 노동의 한계 생산을 뜻하는 것이고요. 얘는 뭐예요? 자본 대비 노동의 비용이에요. 관심사가 노동인 거 아시죠? 그러면 얘는 노동에 따른 베네핏, 느낌으로 그렇게 가져가세요. 노동에 따른 코스트 비용인 거야. 그럼 분자에 초점 맞추면 노동에 대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노동을 증가시켜. 그러면 구석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노동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K 사용이 빵인 구석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요거 두 개 같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해야 돼. MRTS랑 R분의 W가 같다라고 하면 이게 기울기가 딱 겹치게 되니까 그때는 모든 등량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 다 균형점이다. 균형이 여러 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완전 대체 관계가 되고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입니다. 극단적인 요소고요. 그거는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시죠. 자, 4번 문제는요. 생산함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보세요. 단기에 한계 생산물이 최대일 때 평균 생산물과 한계 생산물은 같다. 이거 그림 어떻게 됩니까?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그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평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생산이죠. 그러면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계는 이렇게 그리신다고. 이렇게 MPL 이렇게 그린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APL이 극대점일 때 MPL이 한계가 관통에 지나간다. 그거예요. 이 비용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평균이 극대일 때 한계와 평균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한계가 이거이고요. 그리고 MPL이 이 점을 관통해 지나간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는 건 여기 부분, 여기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해요. 이거는 별로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새로워요. 어떤 게 새롭습니까? 하면 여기 감소하잖아요. 여기. 한계가 감소하는데 여기 평균은 올라간다고.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부각시켜 볼게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여기 보시면 한계 생산은 체감해. 그래서 MPL은 체감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한계가 평균보다 큽니다. 그래서 한계 추가적으로 물을 붓는 게 평균 생산보다 이거이므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평균보다 크면 평균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APL은 증가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증가하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계속 평균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1번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2번 수학 체감의 법칙은 고정 투입. 그쵸? 수학이라는 게 뭐예요? 밑줄 치시고 단기 보시면 돼. 고정 요소가 있고. 3번 등량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이 많아진다. 다다익선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4번 단기의 산출량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시설 규모의 확장에 의해서, 그쵸? 시설 규모의 확장은 장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셨죠? 5번 고정 투입 비율의 생산이네요. 생산함수는 요소 간의 완전 보완 관계다라는 거, L자의 등량 곡선이라는 거, L자의 무차별 곡선과 똑같은 얘기죠. 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5번 보시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생산함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기 보시면 자본이 10% 증가하면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먼저 살짝 보셔야 돼요. 생산함수, 특히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은 A가 있고요. 저기 L에 알파, K에 베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자본이 관심사니까 이게 베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자본의 탄력성이야. 자본의 탄력성이고, 또 여기 베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소득의 분배율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1인 상황이잖아. 0.5 더하기 0.5니까. 그러면 분모는 1 되고요. 그래서 이 분배율은 사실은 살짝 보시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런 느낌인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베타라고 해야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1인데 베타 있으니까 0.50%를 자본이 가져간다. 그래서 앞에다 쓰면 자본 소득 분배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생산량에 대한 자본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이 10% 증가하면 산출량은 얼마나 증가한다? 0.5니까 5%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2번 규모의 비경제가 있을 때 생산 요소들의 고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규모의 비경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비용함수에서도 많이 하는데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뭐냐면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산 측면에서 보면 평균 비용이 떨어지고 평균 비용이 일정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장기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비경제다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규모에 대한 비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2배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건 좀 어려우니까 살짝 넘어가고요. 한계기술 대체율 체감이란 저 뒤에 가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뭐 자연 독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숙련도가 또 올라갑니다. 한계기술 대체율 체감이란 생산을 늘려갈수록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좀 어려워진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하고 똑같습니다. 범위의 경제가 있을 때는 기업 생산에 다각화가 일어난다. 다각화라는 게 범위의 경제라는 게 뭐예요? 규모의 경제랑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다라고 하면 어떤 생산량을요, 점차 증가시킬 때 경제적이다,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와는 달리 범위의 경제다라고 하면요, 규모의 경제는 어떤 재화를, 어떤 생산물을 하나만 생산을 더 대량으로 할 때 이득이 된다라는 대량 생산의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골고루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다각화에 대한 이득이에요. 골고루 생산할수록 비용이 다운되는 거. 그건 알고 계시겠죠? 넘어갈게요. 규모의 비경제는 얘는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기계시설이 노후화가 아니라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규모에 대한 비경제다 이렇게 되면 규모 사이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의 비대화, 관료제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규모의 경제는 왜 발생합니까? 맞아요. 뭔가 전문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 숙련도의 증가 이런 거 한 번에 막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숙련도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경험 법칙, 학습 법칙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네, 이거 간단한 얘기네요. 기술 진보가 등량 곡선에 미치는 효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단기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면 저 앞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면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요게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술 진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단기에는 또 생산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단기에 노동을 투입하는데 Q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요 생산 함수가 동일한 노동을 투입하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단기를 이제 표현한 거야. L만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장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은 L과 K를 동시에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때 점점점점 해서 옛날에 이만큼 투입했어야 되는데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바로 우리는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량 곡선을 표현하면 안쪽으로 간다. 물론 이거 비용 곡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산함수 말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어. 장기의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장기의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게 기술 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량 곡선이 안쪽 이동한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 아이고, 8번으로 넘어갔군요. 자, 생산 요소 사이에 여기 보시면 대체 탄력도에 대한 설명. 이 대체 탄력도는 뭡니까 하면 노동과 자본은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대체 탄력도는 원래 MRTS가 얼마나 변했냐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요. MRTS LK분의 여기 나와 있는 MRTS LK가 얼마나 변하니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 L분의 K가 원래 얼마였었는데 델타 L분의 K가 얼마나 변했니? 이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MRTS는 균형에서요. R분의 W랑 똑같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R분의 W가 얼마였었는데 R분의 W가 어떻게 됐니? 이거 분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대체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대체 탄력성은요, 알다시피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 경우에는 암기하셔도 됩니다. 생산함수가 뭐 A, L의 알파, K의 베타. 이거 직접 우리 기본 강의 때 계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대체 탄력성이 항상 1입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완전 보완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LK 이렇게 할게요. 이건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이 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수록 대체 탄력도는 작아진다. 맞는 거죠. 우리가 볼록하다 못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면은 대체 탄력도가 완전 대체제에서 무한대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같이 되면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야. 그럼 대체 탄력도가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대체제 관계로 이렇게 L자 형태가 된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때는 대체 탄력도가 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록한 정도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체 탄력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보실게요. 자, 한계기술 대체 탄력 2번 틀렸죠. 레온티에프는 빵입니다. 4번 한계기술 대체율의 변화. 이거죠. 한계기술 대체율의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 고용량 L분의 K의 상대적인 변화다. 맞고요. 다음 5번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물의 변화가 요소 집약도에 맞아요. 이게 대체 탄력성이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성이 이게 R분의 W로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노조가 아니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노동 대신 자본으로 대체하려고 하잖아. 그 대체가 얼마나 용이한가를 나타내요.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서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쓴다? 그럼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다음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요. 등량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볼게요. 등량곡선이 우하향하면 한계기술 대체율을 체감한다? 이거 자주 나오는데 틀렸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등량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야. 이렇게 보시면 얘 우하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등량곡선이니까 L과 K 해서 이게 등량곡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우하향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이거 우하향하는 거죠. 근데 얘는 한계기술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체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우하향하는 거 아닙니까? 뭐요? 얘 이렇게. 맞아요. 이것도 우하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기술 대체율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을 증가시키고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대체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MRTS가 LK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MRTS인데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RTS LK가 체감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네,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져요. 그러면 이때는 MRTSLK가 얘는 재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하향한다? 이게 한계기술 대체율이 체감하는 건 아니고요. 3번 서로 교차해서는 안 되고 완전 보완되면 L자고 일반적으로 등량곡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 얘기를 많이 하겠죠. 볼록한 콥더글라스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공식 같은 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 10사람의 노동자가 고용되었을 때 이거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처음에 노동자가 10명이 고용되었을 때 노동의 평균 생산물은 20이었대. APL은 어떻게 됐다? 20입니다. APL은 뭐가 APL이야? Q고요. L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생산이죠. 총생산을 노동에 대한 총생산을 L로 나누면 그게 평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생산을 구할 수 있어요. 총생산은 요거 APL 곱하기 L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2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자 한 명 더 고용했더니 한 명 더 고용했으니까 여기서 10명에서 11명으로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고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증가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랬더니 거기 보시면은 평균 생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19개로 바뀌었어요. 19개로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총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1 곱하기 19 하니까 20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구하라고 한 거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라는 것은 MPL이라는 것은 노동을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총 생산이 어떻게 되니? 이게 바로 한계 생산입니다. 자, 여기 10에서 11로 지금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랬을 때 총 생산이 200에서요 209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9만큼 증가했잖아.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보다 11명에서 10명에서 11명으로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했는데 총 생산은 209로 됐으니까 200을 뺀 나머지 그러면 이게 1분의 9 해서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아까 봤죠. 자,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있으면은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생산함수가 저기 보시면 A, K가 먼저 있네요. 알파, L에 베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의미를 찾아야 된다니까. 노동 위에 붙은 이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생산물에 대한 아니면 생산물의 노동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 탄력성, 생산물의 노동 탄력성. 이게 이제 베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이거 기본 강의 때 우리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남겨달라고 그랬죠. 이 베타가 뭐냐면 노동의 분배 몫이에요. 노동의 분배 몫이에요. 분배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상태야. 그랬을 때 전체 파이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전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노동이 가져가는 분배 몫은 이렇게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본의 분배 몫은 자본 위에 여기 알파가 붙어 있잖아요. 알파가 붙어 있네요. 자본의 분배 몫은
알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노동의 분배 몫인 노동소득 대비 자본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소득이 베타 이렇게 있고 자본소득이 알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번에 나와 있는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0문제 풀어봤는데요. 그 생산함수의 특성도 등량곡선과 생산함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살짝 복습용으로 푸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객관식 강의 같은 거에서는 이거보다 한 차원 좀 더 높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